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윤 대통령의 근본적 개혁, 혁신위, 민주당의 혁신위는 또 삐거덕. 이 두 가지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다들 지역구에서 각각 광진과 동탄에서 굉장히 바쁠 텐데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여론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은 46%, 민주당, 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은 41%로 나왔습니다. 모른다, 무응답은 13%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6,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1%인데 오차 범위 밖의 수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여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38%로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이고 향후 총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론의 향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선거에 강한 서울시장 선거의 상황실장으로 진두지휘를 해보셨던 선거 마케팅의 대가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은 여야가 팍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많잖아요. 아까 양평 종점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여야가 지금 정면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보면 난 내년 총선에서 여당 찍겠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제3당의 출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여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텐데 결국에는 인물 중심의 구도, 지역구에서 누가 공천되느냐를 최종적으로 볼 거고요. 지난번 총선에도 나타났다시피 실제적으로 만약 내일 투표한다 그러면 수도권 여당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 안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2, 3%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해서 지지율이 한참 많이 높아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지역에서 앞선 각 지역에서 2, 3% 차이로 그렇게 다 백석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2, 3% 차이가 백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네요. 그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망하거나 국민의힘이 폭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크게 지지율이 차이 나서 선거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 3%의 아주 조그만 지지율 차이가 각 지역에서 조금씩 나면 아쉽게 패배한 사람이 많은 정당은 그게 백석이었다. 지는 거다. 수도권. 이게 백석이었다. 지난 총선이 딱 그랬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180여석을 갖게 됐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대 선거구제 하자는 것도 그런 리스크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트렌드 자체는 어찌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50%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못 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심과 지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0%가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 민주당 표는 아니거든요. 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야 모두가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대하여 정성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아직 저 수치 갖고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격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아직은 좀 있고 여론의 향배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들의 초관심사인 상황에서 여야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누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와 관련돼서는 매우 흥미로운 수치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청년 정책 점검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공약을 120대 국정과제로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좀 들리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내년은 무슨 해? 총선. 총선의 해. 네. 그 총선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정권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10개월 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정권 교체라는 과업, 대업을 이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청년들을 위해서 약속한 이런 좋은 공약들을 다 실천하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국회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많은 일들의 169석 민주당의 이 벽에 부딪히고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마뜩지는 않다. 예. 다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실천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상황처럼 보이고, 저 자리에는 각 부처에 있는 청년 보좌역부터 지난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부 예. 정책들을 같이 만드는 청년 정책 점검 회의에 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의 의석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짤막하게 나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